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 EID 이화전기 이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화전기의 그 백성현 대표가 새로 신규 선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백성현 씨가 과연 이화그룹하고 이제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네,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처분 신청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바뀌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건이죠. 그래서 이 건이 어떤 상황인지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 김영준 전 회장 공판 건이 지난 4월 25일에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하튼 상장 유지가 가처분 신청이 일단 용인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용인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의 그 대비책 정례에 따른 대비책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께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대박줄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수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하튼 제가 여러분과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 외에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는 히든 정보는 텔레그램 방에서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실 이유가 있어요. 종목명, EID, 이화전기, 이트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히든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뭐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그 백성현 대표가 새롭게 신규 선임이 된 건, 요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백성현 대표가 갑자기 이제 등장이 됐어요. 요 전에 위 대표가 있었고, 이화전기 월 매출이 700억 정도였나요? 뭐 이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 막 이런 것에 대한 아티클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백 대표로 지금 이제 바뀐 거예요. 뭐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가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면은 실적을 좀 잘 나오지 못하게 해서 고의적으로 상패를 하기 위해서 백 대표를 임명한 건가요? 글쎄요, 뭐 꼭 그거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실적권하고 뭐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백 대표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아글로벌이라는 비상장사에 소속돼 있었던 건으로 일단 나와 있네요. CFO예요. 사장은 아니고 뭐 재무죠. 재무 쪽이죠. 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시아글로벌이 어디하고 연관이 돼 있나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백성현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생년월일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여기 생년월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이제 이분이 세원 ENC, 세원 ENC의 경영 지배인으로 선임됐던 경력이 있네요. 세원 ENC는 상패 진행 중이고 따라서 이 백성현 씨는 상패권과 관련해서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대표를 임명을 한 거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현 씨가 글로벌 I&D CFO에 있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I&D. 근데 이 글로벌 I&D는 이 아이디의 관계사입니다. 그리고 블루잼 DNC에도 백성현 씨가 관련이 되는데 요 블루잼 DNC도 역시 상패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백성현 씨는 이제 상패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일단 잘 벗어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패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두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상패권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를 임명을 백성현 씨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일단 뭐 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백성현 대표이사로 변경이 된 것은 상패권과 관련해서 뭔가 일처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이화그룹 측의 어떤 의도가 의도가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을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영준 재판건이 지난 4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나와 있죠?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4월 25일 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일전에 드렸었죠? 네. 급금과 관련된 건입니다. 여기 있죠? 김영준 전 회장의 성명 14차 공판. 이 결과가 들어온 게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아직 결과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죠. 선고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횡령과 조세 자료는 계좌 세무문서 위주라 유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견해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연기를 해왔는데 더 이상은 연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공판은 3번 내지 4번인데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고 재판 지연 행위는 지난 25년 1월에 보석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협의를 한 것인지 이후에는 재판 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마 조만간에 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기권과 관련해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단 6월 달이나 7월 달쯤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지금 했잖아요. 가처분 신청 전에 6 내지 7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처분 신청,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횡령이나 뭐 이런 건에 대한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횡령건하고 또 조세 금액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상장 폐지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이야기 들어오는 것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전에 우리가 EQ셀 같은 경우 정리매매 요거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은 그냥 똥값에 헐값에 거래되지 않고 어느 정도 몇백 원 정도의 시세는 나온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그 EQ셀 같은 경우도 500원, 700원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밑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디나 이화전기는 청산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몇십 원 가는 그런 정리 매매가 되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몇백 원 정도의 최소한 뭐 500원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시세는 찍을 수도 있다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정리매매라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은 혹시라도 이제 정리매매가 될 경우 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예전에 그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는 정리매매 마지막 날 크게 폭등을 했죠. 그래서 500원 선마저 돌파한 적도 있었어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리매매 초일날 좋은 시세 그래도 괜찮은 시세 만들었다가 처졌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높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정맥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맥꾼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그 이화그룹 관련해서도 그 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게시판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맥꾼에 농락당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산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화전기 이 아이디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EQ셀의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그 정리매매 기업들이 중간에 시세를 폭등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BDI 같은 경우도 2024년에 마지막 날에 급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백 대표는 상장 폐지권 관련해 가지고 임명을 한 것 같고 일 처리하라고. 김영준 공판권은 이제 곧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 이것이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리 매매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냥 청산가치 있는 종목은 그냥 죽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 똥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요. 셀리버리 같은 거 보셨잖아요. 하지만 청산가치가 있고 실적이 있고 자산이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정보 들어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번호로 EID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문자 주시면 좀 더 상세하고 시든 정보를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것도 해소해야죠. 그죠?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종목명 EID 이화전기 이트론 뭐 이렇게 쓰시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끝까지 갈 거고 좋은 정보를 더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박주도 거래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만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